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경찰이 공수처와 야합해 보여준 모습은 대한민국의 많은 애국 시민을 경악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자유파 애국 시민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면서 자유당 시절의 정치경찰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이 다시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좌파 세력에 약하고 그들의 눈치는 슬슬 보는 반면 우파 세력에는 사정없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일수인 경찰을 보면서 도대체 요즘 한국에서 경찰관 채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되고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황당한 경찰의 행태가 최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관이 태극기를 들고는 이 길을 통행할 수 없다며 태극기 든 대한민국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탄핵 반대 1인 시위는 안 되지만 탄핵 찬성 1인 시위는 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스스럼없이 내뱉은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경찰관들은 공교롭게도 말투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 지지 기반인 특정 지역 출신으로 추정되는 말투에서 이런저런 뒷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카이데일리의 장혜원 기자는 최근 헌재 앞 경찰 태극기 등부는 통행할 수 없다. 과잉 통제 논란이란 제목의 현장 취재 기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일부 경찰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생생하게 소개했습니다. 장혜원 기자의 기사를 내가 다시 요약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이번의 경우는 장 기자 기사 원문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계에 오래 몸담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장혜원 기자의 기사는 현장 취재 기사로는 상당히 빼어난 수준의 기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메인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헌재 앞 경찰 태극기 등부는 통행할 수 없다. 과잉 통제 논란 이런 제목입니다. 이 기사의 작은 제목은 헌재 변론기 일합 1인 시위에 태극기 드는 것도 금지. 탄핵 찬성하시면 1인 시위 가능하다. 경찰 말의 공분. 지나가려면 태극기 접으시라는 말에 중국 공안이냐 원성. 이런 작은 제목, 즉 소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13일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 수 없었고 시위 구호도 외칠 수 없었다. 곳곳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인 시위와 태극기를 흔드는 것마저 금지하는 것을 경찰은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함이라고 대꾸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지금 경찰의 궤변이죠. 애국 시민은 경호하기 위해 불법 체포했냐라고 다시금 이들의 과잉 통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황당한 건 경찰은 탄핵 찬성을 하면 1인 시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편파 진압까지 한 것이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열린 오후 2시쯤 한 헌재 정문 건너편의 인도로 향하는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앞은 경찰차 차벽으로 둘러싸였으나 4~5명의 경찰들이 길목에 배치됐으며 바리케이트를 두르고 시민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이곳을 통행하려는 시민을 향해 통행하고 싶으면 태극기를 접어라. 태극기 들고 못 간다. 태극기를 왜 들고 있냐라고 했다. 이에 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든다라고 하자 경찰은 100m 이내는 접근이 금지해서 돌아가거나 지하를 통해 통행하라며 진입도 막았다. 몸에 태극기 패치를 부착했거나 배지를 달았을 경우는 출입이 불허된다라고 하며 고성과 실랑이가 이어졌다. 경찰들은 태극기를 사용한 이들은 잠정적 집회 참여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정상 통행을 막았다. 한 여성은 태극기 배지를 달아
헌법재판소 앞 인도까지 통행이 아예 제한됐는데 이후 기자증을 보여준 뒤에야 경찰이 길을 터져 통행할 수 있었다. 스탑 더 스틸 편말을 한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다른 한 손에 든 시민은 이곳에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으며 경찰에 강한 제지를 당했지만 탄핵 찬성 측은 앞에서부터 제기됐던 경찰의 봐주기식 배려를 받고 있었다. 한 경찰은 1인 시위를 하는 남성을 향해 선생님이 1인 시위를 하시려면 탄핵 찬성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라고 차별적 발언까지 내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경찰 측은 오후 4시 30분쯤 헌재 앞 도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명령을 낸다고 시위대 측에 방송으로 여러 차례 통보 후 이곳에 있는 인력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몇몇 지지자들이 강경하게 저항했다는 후문이 들려왔다. 이곳에서 모여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후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남성 청년은 아주머니나 청년 여성들을 몸으로 제압하려 여경들도 정말 많이 배치됐다라며 완강하게 버티면 손으로 붙들어서 인도에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전해왔다. 이 과정에서 소셜계정 X, 이제 과거의 트위터입니다. X에서는 경찰이 골목길 진입을 못하게 손으로 잡으며 제지하려 했으며 카페에 가려 한다니 무슨 카페를 가려고 하느냐면서 위협적으로 캐물었다. 경찰 10명이 카페 어디 가냐며 시선 집중하여 물어보고 들어가는 카페까지 쫓아왔다. 대놓고 지휘관 경찰이 한 명에 붙어서 따라가라고 하면 여경이 끝까지 쫓아온다라는 당시의 강경 진압 상황을 공유했다. 경찰은 식당에 가려는 것도 막아서냐는 말에 선생님께서 집회 참여자라 불가하며 정 지나가고 싶으면 태극기를 가방에 넣거나 접어서 통행하시라고 했다. 이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가방에 넣은 청년이 지나가려 하자 또다시 제지를 당했다. 그는 태극기를 접었는데도 통행을 막는 건 우리를 2등 시민 취급한 것 아니냐며 또다시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시종 일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즉 각급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간 인근에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헌재 100m 이내로 진입하려는 시위대를 막았었는데 경찰은 시민을 향해 헌재 근처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라고 했다. 시민은 통행을 막아도 태극기를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하자 경찰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계속해서 따져 묻는 시민에게 집회 참여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을 뿐 태극기를 들 자유의 관함이 아닌 집회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다시 대답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나라 경찰입니까? 그리고 이런 경찰은 도대체 누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까? 이 몇 달간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저 모습들이 지금 자유대한민국 경찰 맞습니까? 이렇게 경찰을 명백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게 지시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도저히 이런 행태를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이러니 요즘 대한민국 경찰관 어떻게 뽑느냐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찰관 말투를 들어보면 왜 특정적 말투가 유난히 많이 들리느냐 그런 말도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경찰 각성을 촉구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짓들이 당신들 보기에 지금 제대로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당신들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했던 식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당신들이 어떻게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고비가 지나가면 경찰이 그동안 저질렀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관련자들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말도 안 되는 탄핵 인용을 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그런 국민의힘 후보, 그런 범여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들을 물어야 합니다. 이어서 어제 세이브코리아 주최 광주 집회와 관련해서 유건일 주필이
광주 금남로가 뒤집혔다. 죽기 5분 전 대한민국이 되살아나게 됐다라는 제목의 긴급 칼럼을 썼습니다. 유건일 주필의 칼럼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필은 먼저 대세가 바뀐다면서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돌아왔다. 광화문, 청계광장, 부산역, 동대구역에 이어 5월 광주가 돌아왔다. 금남로가 뒤집혔다. 대세가 바뀌었다. 대한민국이 되살아나게 되었다. 광주시장과 광주국회의원은 이 회의를 극우, 쓰레기, 내란 선동이라 못하겠다. 이 공로덕이었나? 2025년 2월 15일 광주 시민들의 탄핵 반대 폭풍은 한국 현대사의 또 한 차례의 화려한 귀환이었다. 그는 이어서 죽기 5분 전 대한민국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대한민국은 거의 죽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죽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국민 대다수는 몰랐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했다. 이것만이 나라의 운명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알리는 최후의 방도라 보았다. 윤 대통령의 결단은 적중했다. 계엄 당시 그에 대한 지지는 17%였다. 죽기 5분 전이었다. 2달 후 지금은 윤 대통령 지지가 50%대로 뛰었다. 어찌 됐기에? 유건일 주필은 이어서 윤 대통령 기사회생 3가지 조짐이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첫째, 대학생들의 의식 변화. 1960년의 4.19 이후 대학생들은 늘 보수 권력에 저항했다. 그러나 오늘의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전국 대학생들은 극좌 전체주의와 중공 패권주의에 저항한다. 둘째, 광주 전남북 국민의 의식 전환. 여기가 어떤 곳인가? 5월 광주의 본향이다. 정율성 사무가 그 정신을 잇는가? 노. 2025년 2월 15일에 자유광주인들의 권리가 그것을 개성한다. 셋째, 소위 중도의 급격한 탄핵 반대 선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어중간층이 급격히 줄었다. 윤석열 지지로 대거 넘어왔다. 자유와 반자유가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중간은 없다. 왜 이런 의식혁명이 일어났나? 첫째, 좌익이 꾸민 탄핵 공작, 짬짬이, 연출, 거짓말이 백일화에 드러났다. 둘째, 탄핵 언론들의 여론몰이가 더는 먹히지 않았다. 셋째, 사드 기밀을 중국에 넘긴 혐의를 조사하려다 감사원장이 탄핵당했다. 국민이 이걸 알았다. 유주필은 이어서 탄핵 반대가 탄핵 찬성을 꺾었다. 그것도 광주에서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금남로를 뒤흔든 2030 연사들, 광주일고 출신 고형석, 전교조 출신 한세비, 자유활동가 주동식, 그라운더시 김성원, 애국전사 전한길은 외쳤다. 첫째, 대한민국 대 반대한민국 전쟁이다. 둘째, 이재명은 우리를 이길 수도 대통령이 될 수도 없다. 셋째, 계엄은 계몽이었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광주 걸기로 자유인들은 이 시대의 정치적 도덕적 우위를 거머쥐었다. 저들은 역사의 정통성 싸움에서 밀려났다. 우리가 주역이다. 중대 결심으로 가자. 유건일 주필은 마지막으로 이제 3.1절 총궐기다. 결성타 남았다.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칼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청계광장, 부산역, 동대구역, 금남로는 응답하라. 전체주의 폭거로 갈갈이 찢어진 자유인들의 준엄한 여망에 응답하라. 손에 손잡고 다 같이 포효하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직무 복귀, 윤 대통령 하야설, 조기 대선, 내각제 음모 분쇄, 의회 독재 거부, 날림 헌재 성토, 3.1절 총궐기를 향해 전진 또 전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는 다음 토요일은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대전에서 열리죠. 그리고 3.1절에는 모든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이 다 합쳐서 서울 광화문에 집결합니다.
기존의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온 정광훈 목사 주도의 그 집회와 함께 최근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부산, 대구, 광주에서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킨 세이브 코리아 집회, 전한길 씨와 김성원 씨 등이 참여한 그 집회가 모두 광화문에서 합류해서 아마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집회가 예상됩니다. 그 승리의 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을 다해갑시다. 권순알TV도 그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권순알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